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제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신입 딜러들을 만나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걸 걸었고, 어떤 분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고, 어떤 분은 유튜브 영상 몇 편을 보고 꿈에 부풀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결국 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구조, 개인의 성향과 적성,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잃는 것보다 미리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진심입니다. 수출 딜러 100명 중 살아남는 건 1명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내수 딜러들이 수출로 몰렸나? 헤이딜러, 엔카 같은 플랫폼이 커지면서 내수 시장이 딜러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차 사진 찍고 광고비 내고 하자 나면 딜러 책임, 마진은 줄고 책임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눈을 돌렸습니다. 수출은 플랫폼 없이 직접 거래가 되니까요. 때마침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신차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 중고차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특수가 왔습니다. 수출하면 돈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내수 딜러들이 대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수출붐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지 영업과 해외 영업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수에서 영업 잘했으니 수출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지 영업과 해외 영업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현지 영업은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 같은 소비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손님이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어떤 조건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업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그 나라의 비즈니스 관습은 무엇인지, 신뢰를 쌓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수에서 10년 잘한 딜러라도 해외 영업 앞에서는 신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수는 플랫폼에 차 올려두면 전화가 옵니다. 수출은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바이어를 찾아야 합니다. 중동 바이어, 아프리카 에이전트, 동남아 딜러. 이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먼저 찾아가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 자리 잡은 고수들이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터키, 이집트, 카자흐스탄 같은 현지 외국인 딜러들도 직접 한국에 들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간 마진 없이 자국으로 바로 보내는 이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수출 딜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어만 있으면 다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바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내가 SNS에 광고를 올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시회를 가야 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소개를 받고 한 번, 두 번 거래를 쌓으면서 신뢰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 명의 바이어와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먼저 손해를 감수하면서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어 한 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나라를 바꾸고 차종을 바꾸고 루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걸쳐 탄탄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성공한 딜러들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수출 딜러에게 필요한 네트워크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매입 네트워크입니다. 좋은 차를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국내 딜러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해외 바이어가 많아도
팔 물건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매에서 좋은 차를 잡아주는 사람, 매매단지에서 믿을 수 있는 매입처, 이 라인이 탄탄해야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해외 판매 네트워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현지 바이어와 연결된 라인입니다. 중간 브로커 없이 바로 연결될수록 마진이 살아납니다. 이 두 가지 네트워크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갖춰야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매입이 강한 딜러는 좋은 물건으로 바이어를 붙잡고 영업이 강한 딜러는 바이어를 통해 매입처를 키웁니다. 어느 방향이든 하나가 없으면 두 바퀴 중 한 바퀴가 빠진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배우는 것만 1년에서 2년입니다. 수출은 생각보다 배울 게 많습니다. 국내 경매가와 현지 시세의 차이를 계산하고 달러와 디르함과 탱게 같은 각국 환율을 관리하고 나라마다 다른 연식 제한과 배기량 기준을 파악하고 카자흐스탄은 흰색을 좋아하고 중동은 검정을 선호한다는 수요까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말소 등록, 수출 신고, 선적 예약, BL 발행, 통관까지 최소 50가지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 호황기에는 배우는 동안에도 수익이 받쳐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배우는 일 년에서 2년 동안 버텨줄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까먹으며 배워야 하는 시장입니다. 네 번째, 지금 시장은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160마력 이상 차량에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재활용세를 부과하면서 그랜저, 소나타, 팰리세이드 같은 주력 차종 수출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래서 러시아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시리아는 중고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월만대 물량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중동 물량도 줄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면서 UAE, 사우디, 카타르로 가는 운임이 최대 4배로 뛰었습니다. 이래서 중동 수출 원가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관세청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수출 적발액이 1,796억 원이고 올해만 465%가 급증했습니다. 이래서 우회 수출도 막혔습니다. 악재 하나만 터져도 힘든데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어 필요 없다는 말의 함정. 유튜브에서 영어 몰라도 월 1,000에서 1,500만 원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버는 딜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100명 중 1명, 딱 그 1%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1%가 되기까지 무엇을 쌓았는지는 그 영상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번역기로 단순 흥정은 됩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짜리 거래에서 신뢰를 쌓는 건 번역기로 안 됩니다. 직접 소통이 안 되면 브로커에게 마진을 떼입니다. 계약서 한 줄 잘못 읽으면 손해는 딜러 몫입니다. 통관이 막혔을 때 대응 못하면 창고료 폭탄을 맞습니다. 결국 언어와 현지 네트워크 없이는 고수익 무역상이 아니라 단순히 차를 사다 나르는 단순 매입 딜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매입 딜러 수준에서는 그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영어를 잘해야만 1%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국내 매입을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거나 아니면 해외 영업의 달인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둘을 함께 이끌 수 있는 경영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시장 1세대를 보면 현지 언어에 능통했던 대기업 무역 출신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언어와 무역 실무, 현지 네트워크를 이미 갖추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배경 없이 뛰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특출나야 합니다. 매입이든 영업이든 물류든. 그런데 그 수준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장은 혼자만의 플레이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연결해 줄 사람, 나를 믿어 줄 사람, 그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한계가 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럼에도 살아남는 1%는 무엇이 다른가? 살아남는 딜러는 브로커 없이 현지 바이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만드는 데만 2년에서 3년을 투자했습니다. 환율이 움직일 때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 몸이 먼저 반응할 만큼 경험치가 쌓여 있습니다. 대금이 30일에서 180일 뒤에 들어와도 버틸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1년에서 2년의 무수익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호황이 오기 전에 미리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장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은 걸러지는 시간입니다. 중고차 수출은 여전히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돈 버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실력 없는 딜러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꿈꾸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에서 2년의 혹한기를 버틸 자본과 각오가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저를 거쳐간 수많은 신입 딜러들. 지금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을 떠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개념과 배운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일본의 장인새우 시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스승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밥 짓는 법부터 시작해 결국 자기만의 프리스타일로 완성한 뒤 세상에 나옵니다. 수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마스터가 된 후 세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그림을 배운 사람이 세상을 직접 보고 나서야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듯이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부터 쌓은 경험이 몸에 배고 시장을 읽는 눈이 생기고 사람을 보는 감각이 길러진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무역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저 역시 지금 그 과정 위에 있습니다. 도제식으로 밑바닥을 배우고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창의적인 무역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쌓이고 지식과 소양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즈니스맨이자 무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의 이름을 나비효과라고 붙인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나비효과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쌓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철학적 의미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그려나가는 과정,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고 이 채널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따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보통의 각오가 아닙니다.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시작하듯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내린 결정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나비 효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